최근 경찰과 검찰 같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조치를 취해주겠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인데요. 전화 내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지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직장인 한모 씨는 지난 9일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라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한 씨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준 뒤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을 한 푼을 몰아놓고 텔레빙송을 만들어래요. 그래갖고 그 텔레빙송 만들어서 번호를 가르쳐달라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돈을 못 빼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총 8명에게서 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결혼자금 1억여 원을 몽땅 빼앗긴 박모 씨 역시 비슷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여성은 또박또박한 서울 말씨에 전문 용어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법원 측에서는 앞으로 대포 통장 사용 혐의로 해서 이제 강제 구속영장하고 은행 재산 동결령이 이미 다 발부가 되었었고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이 과정에서 박 씨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캐낸 뒤 돈을 빼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직원이 전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피싱 사이트라든지 뭐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본다든지 뭐 통장을 보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없죠. 보이스피싱 범행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취재한 홍상지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자, 홍상지 기자,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하면 연변 사투리를 떠오르면서 그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리포트에서 보는 그 수법은 좀 다르네요. 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조선족 말투의 이 어설픈 범행 수법을 떠올리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마 예. 개그 콘서트에서도 비슷한 그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저희가 들어봤더니 이렇게도 속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일반 시민도 잘 모르는 법조항을 얘기하면서 통화하는 사람의 기를 죽이는가 하면요. 공공기관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등 매우 치밀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의 통화 음성 들려드렸는데요. 네. 좀 더 길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 하시면요. 기소양도형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장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정말 실감나게 이 얘기하는군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께서 하시다가 일부러 장난을 치시거나 아니면 하시다가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틀리게 입력하시거나 그러면요. 이제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 본인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직업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이 여성은 중국말투도 전혀 없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상단에 보시면 그 민원 신청이라고 보이시죠? 네네, 민원 신청 클릭해 주시고요. 주거래은행이신 은행부터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본인 성함하고 주민번호까지만 입력을 해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접 내용을 들어봤는데 뭐 징역 얘기 나오고 3천만 원 벌금 얘기 나오면 뭐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면 이 보이스피싱의 종류가 그 시기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슈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년간 국내에서 네.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례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까? 네, 무려 5만 건에 이릅니다. 네. 예. 그 사이 범행은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게 좀 더 정교하게 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듣고 가장 놀랐던 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화제였죠. 네. 이를 이용해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사이트에 들어가 신고를 해야 추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실제 사이트를 소개해 줍니다. 이게 1차 통화의 내용이고요. 이 피해자가 사이트에 신고를 올렸겠지 싶을 때 2차 통화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고 올린 내용을 봤다, 추가로 좀 더 여쭤보겠다 하면서 추가로 개인정보를 캐내는 겁니다. 실제 금융회사 사이트에 글까지 쓰게 하면서 의심을 완벽히 피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보이스피싱이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적발됐다는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예.
네. 그 보이스피싱 일당은 보통 점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속한 팀이 아니고서는 그 같은 조직이라고 해도 서로 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경우에도 검거된 그 일당은 점조직에 불과했습니다. 이 피의자 그 박모 씨는 아는 형 친구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총책과 접촉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제로 총책과도 중국판 카카오톡인 이 QQ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대화했을 뿐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채팅방에서 저희한테 주소 보내고 저희가 거기 가서 받아요. 지하철역 보건합 안에서. 본 적 없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거를 해도 그 조직의 점 하나 일부만 이제 검거가 되고 근본적인 척결은 네.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거의 절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분간은 오늘 저희가 보도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런 수법들을 잘 숙지해놓고 있다가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그 검찰이나 경찰에 다시 걸어서 이게 실제로 있는 수사관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경찰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경찰도 당한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넉놓고 있다가 예. 순식간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보호해줄 법망이 없는 거고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게 예. 최선인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상지 기자.